안녕하십니까. 토마토TV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밝아졌죠. 시장 분위기가 밝아질 때는 여기서 방송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좀 더 좋은 기분으로 방송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다음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 시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어요. 약 2.1포인트 정도, 프로테이지로는 0.1%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죠. 코스닥 시장은 0.15% 정도 플러스로 마감됐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간 좀 차별화가 좀 나왔죠. 시가총액 큰 쪽들보다 중소형주 쪽들 이런 쪽이 좀 좋았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좀 큰 거 위주로 구성된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근데 코스닥 150은 그렇고, 근데 코스닥 150 선물은 더 많이 빠졌어요. 자, 코스닥 150 선물 같은 경우는 0.83% 정도 상당히 좀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된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꽉 잡아주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대형주들 쪽으로 이쪽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선방을 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시면요. 자, 상승이 코스피 시장 448개, 하락이 379개로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이게 장중엔 좀 엎치락뒤치락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승이 많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장 진행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가, 다시 오후장 들어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냥 꾸준했습니다. 아침부터 상승 출발한 종목이 많아서 계속해서 상승 출발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이 많은 그런 시장으로 계속 쭉 좀 유지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쪽을 좀 살펴보면요. 이따가 수급 쪽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조금 지금 비차익 쪽에서 170억 정도 순매수인데, 자, 요게 그렇게 빨간색이라고 순매수라고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자, 차익 쪽에서 한 89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차익 같은 경우는 선물하고 현물을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매도 매수를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그런 의미를 두긴 약간 어려운데요. 자, 일단 차익 쪽에서는 890억 정도 순매수, 비차익 쪽에서는 한 17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살펴보면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어요. 아침에는 조금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죠. 한 2원, 3원 정도 이틀 동안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조금 내려서 이렇게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무난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0.29%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얘네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2%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홍콩 쪽도 마찬가지로 한 0.65% 정도 하락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강했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75%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은 시작할 무렵에는 약간 좀 빠져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조금 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오전장 마치고 그리고 오전장 마치면서 조금 살짝 강보합 정도로 바뀌더니 오후장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야,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가 사인한 게 좀 효과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를 조금 좀 키워놓고 볼까요, 차트를.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입니다. 10분봉인데 저쪽에서부터 만기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상당히 좀 견조한 이런 모습으로 올라왔죠. 자, 여기서 갭이 한번 뜨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갭이 한번 떴죠. 이때는 만기 날. 뭐 이때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뭐 신경을 이 선물 옵션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오늘 좀 되겠는데라는 거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녁에 야간 선물 시장에서 뭐 이때 목요일 날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 목요일 아침에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1.7포인트 정도 자, 이렇게 강하게 좀 끝났었고 야간 선물 시장이요. 그리고 이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챌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만기 날 굉장히 강했던 거는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거는 그쵸? 예, 만기 다음 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땡겨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도 좀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쫙 그냥 이거 자를 대고 옆으로 이렇게 꺼도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정말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고 자, 뭐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자, 이렇게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급 여건이나 시장 여건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한번 지금 위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떴죠. 자, 여기서 갭이 떴고 지금 요거는 돌파갭으로 볼 수 있겠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갭이었으니까. 그러고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날 이렇게 갭으로 뜨고도요. 자, 이 갭을 쉽게 잘 안 메꿉니다. 원래 갭은 통상 갭 발생되고 난 다음에 한 3거래일, 3, 4거래일 정도 내는 이렇게 메꿔주면 그 갭의 의미는 잘 없어져요. 그런데 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뭐 이번 주 초반, 내일 모레 뭐 그리고 초중반까지 급락하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 갭은 안 메꿔지죠. 상당한 의미를 갖는 그런 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조금 미운 모습이죠.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큰 틀에서 움직인 거는 좀 뭐 갭으로 뜨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등치가 좀 작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매가 활발하다 보니까 조금 등락이 있죠.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그다음에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큰 틀에서는 자, 아침에 시작한 가격 근처에서 끝난 모습은 코스피 시장하고 뭐 이 약간의 음선, 약간의 양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요.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자, 코스피 시장 위주로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초부터 코스피 시장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최고가를 들어 올렸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가에서 절반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 회복을 못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62평선, 60일 이동평균선 이쪽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살짝 아래로 시작했다가 뭐 살짝 뚫었다가 재차 밀리는 모습인데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항선을 위에 두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한 시장하고 저항을 조금 받은 시장 그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수급은 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매도 전환했죠. 1891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저렇게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비차익 쪽에서 한 17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오후장 동시효과 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는데, 자, 프로그램 매도 형태로 좀 오후장 동시효과 때 좀 매도를 한 거예요. 원래는 한 800억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의 순매도였었는데, 동시효과 때 매도가 나오면서 한 1,000억, 1,800억 정도로 늘었는데, 자, 시장 기조 자체가 워낙 단단한 모습이고, 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워낙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한 1,000억 정도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매도로 나온 물량들,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 뭐 매물 소화 과정이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수급이에요. 보시면 이쪽에서 한 3일 정도 기관과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조금 뭐 한 28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한 6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하고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뭐 단기간에는 아마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한 이번 주 후반이나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금 좀 탄력 자체는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자, 계속 말씀드리던 대주주 양도세라는 그런 물량들이 있죠. 제 주위에도 그 10억이 넘어가거나 이 지분이 1%나 코스닥은 2%고 코스피는 1%죠. 자, 지분을 그거 이상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단일 종목에 10억 좀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떨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양도세 내야 되는데 이거 3억까지는 뭐 22%인데 이거 3억 넘어가고 3억 이상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27.5%인데 야, 이거를 내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걸 피하려고 좀 생각하고 뭐 머리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탄력 자체는 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좀 강한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이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7일 연속이죠. 둘, 넷, 여섯. 7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금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했어요. 뭘 목요일 날 만기니까 뭐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야, 이때 없어졌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롤오버된 물량들을 보시게 되면 미결작정이 12월물에서 많이 줄어든 모습이 나왔고요. 또 3월물에서 이 미결작정이 막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2월물에서 매수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없어진 게 아니라, 만기 때 없어진 게 아니라 3월물로 롤오버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 수급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쪽 뭐 이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중기적인 중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뭐 그런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옵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 두 메이저 주체가 외국인하고 금융투자죠. 콜옵션 쪽은 외국인도 매도, 금융투자도 매도. 그러면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거나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풋 쪽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풋 쪽은 외국인들 한 8억 정도 샀죠. 금융투자 한 30억 정도 샀습니다, 오늘. 좀 많이 샀네요, 금융투자는 풋 쪽을.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오늘 포지션은 콜 매도, 풋 매수. 자,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이죠. 자, 그리고 요거를 누적으로 이틀밖에 안 되지만 누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옵션 시장 콜 쪽 보게 되면 누적도,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콜 21억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콜 쪽을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누적은 7억 순매도로 맡겼고요.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 지난 금요일도 조금 매도를 했고 오늘도 약간 매도를 하면서 풋 매도가 13억 정도. 자, 콜옵션 쪽, 저 콜 매도가 13억 정도고요. 풋 매수 포지션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 풋 48억, 예, 저 외국인들, 금융투자푼 66억 매수. 자, 이렇게 되면 누적 포지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장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씩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물 초반에는 야,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조금 약간의 조정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보는 그런 수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 쪽은 중기적인 시장에서 강세로 배팅하고 있는 거고요. 옵션 쪽에서는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섹터 하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5G 섹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KMW 막 75,000원, 예, 막 이럴 때 전 이런 거 안 삽니다. 전 이런 거 안 사고 내년에는 28기가 대역에 있는 투자가 내년에 처음 시작될 거예요. 이거는 28기가 대역은 5G가 두 가지 대역이 있어요. 3.5기가 대역이 있고 28기가 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투자가 집중적으로 된 건 이 3.5기가 대역이에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 3.5기가 대역보다 28기가 대역 이런 쪽에 좀 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진정한 5G는 이 3.5기가 대역이 아니라 28기가 대역에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이 일들이 벌어지는 주파수 대역은 28기가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그런 회사예요. 뭐냐 하면 KT하고 같이 28기가 대역, 28기가 대역의 소형 중계기 요거 11월 달인가 뭐 10월 달인가 하여튼 KT하고 같이 뭐 28기가 대역은 개발한 데가 없으니까 개발했으면 세계 최초가 맞겠죠. 거기다가 타이틀 거창하게 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자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요거는 인빌딩 중계기라는 걸 만들죠. 요건 뭐냐면 지금 5G 쪽이 밖에서는 5G 헤드폰으로 잘 터지는데요. 이 실내에서는 잘 안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파 자체가 굉장히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건물을 뭐 이렇게 좀 돌아서 뭐 이런 것들을 스며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그 5G 그 전파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인빌딩 중계기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하는 데가 솔리드 같은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은 뭐 일부 발당 놓은 상태에서 그냥 있지만 나중에 내년 어느 시점엔가는 가서 이 솔리드 같은 종목은 비중 확 실을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 나 물렸는데 그때 뭐 그 전에 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KMW 한번 볼까요? 참 이거 이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고점 꺾이기 전에 자, 뭐 밸류에이션을 내년 후년 거를 다 갖다 땡겨 썼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삽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드렸는데 방송 출연할 때마다 이 5G 얘기만 나온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자, 근데 지금 81,000원 찍었다가 많이 좀 빠졌죠. 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러죠. 그리고 좀 덩치가 이렇게 대장 노릇했던 것들은 죽어도 악소리는 하고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경우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좀 이래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내년에 뭐 실적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그냥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될 거고 또 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가장 세게 움직였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매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G에 대한 것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종목을 하나 보죠. 특징주 뉴파워 플라즈마를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청자님들 잘 들으세요.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덱스터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한 37,000원대 말씀드렸는데
이게 5만 원대에서 점 상한가가 나와서 6만 원대, 7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 잘 지켜보세요. 자, 오늘은 이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특징주라고 제가 가끔 좀 강한 것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 살만한 것들, 이런 쪽에서는 살만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진행해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 뉴파워 플라즈마는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자, 우리 지금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들 굉장히 좋죠. 자, 뭐 반도체 플라즈마로 세정을 하는 건식 세정이죠. 자, 거기서 직접 장비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 건식 세정 모듈, 전원 공급 모델이나 건식 세정기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원익 IPS나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좋죠. 근데 또 한 가지 매력은 뭐냐면 UTG라는 게 있죠. UTG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삼성 갤럭시 폴드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CPI 필름으로 만든 겁니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만든 건데, 자, 요거를 아마 올해 작품부터는 유리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유리로 만들 가능성이 많은데 꼭 이걸로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자, 도인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도인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전에도 투자를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만든 유리기판이에요. 즉 접히는 유리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인시스의 지분의 9%를 보유하고 있어요. 원래는 10%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지분율은 좀 낮아졌습니다. 주식수는 똑같은데. 자, 그리고 이 도인시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년간 이거를 생산을 했을 경우에 7년간 독점 공급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분 갖고 있는 이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또 이 움직임도 좀 묘합니다. 자, 요 거래 정지가 됐었죠. 요게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자, 이때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액면 분할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죽였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자, 시황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 좀 눈여겨서 보시고, 그 외 공부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하여튼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장 얘기 잠깐 또 말씀드려야죠. 자, 시장은 이제는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찾고 그러다 보면 늦습니다. 시청자님들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내년 시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년 시장을. 자, 12월 달, 11월 달, 이때는 제가 12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위주로 매매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도 있고 수급적으로 배당 물량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이런 효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2월 달은 코스피가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주에는 하루 휴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 올해 남은 시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효과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1월 효과는 어떤 효과입니까? 중소형주 효과죠. 자, 주식시장의 1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1월 달은 대형주의 상승률보다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훨씬 컸다라는 게 주식시장의 1회 현상인데, 이것도 그냥 좀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12월 달에 배당받으러 대형주에 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매도하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소형주로 오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1월 달에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부에서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대부분이 보면 중소형주에 유리한 그런 것들을 발표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CES가 있을 거고요. 자, CES 관련되는 것들 시청자님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나만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CES 관련해 갖고는 IoT 관련주들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잘 보십시오. 이유를 좀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이런 것들이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 1월 달에 CES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 주 후반 이럴 때 주 후반으로 넘어가고 다음 주 초반 이렇게 되면요.
1월 달을 겨냥해서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물량들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주워 담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 또 찾아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저는 또 이따가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